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7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78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을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글을 고쳐 쓰면 좋은 점을 배우면서 고쳤을 때는 크게 내용면에서 고칠 수 있고 또 표현면에서 고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고칠 때는 주제와 글 내용이 잘 어울리는지를 위주로 보고 표현면에서는 문장의 호응이나 또 맞춤법 등이 잘 맞는지를 살펴보는 거였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게요. 각각. 그래서 첫 번째, 내용면에서는 글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 두 번째,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으로 나눠보고 표현면에서는 세 번째, 문단보다 더 작은 단위인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 낱말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1번 고쳐 써야 할 부분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를 읽어봅시다. 자, 다음 글은 총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글을 읽으면서 글, 문단, 문장, 낱말 수준에서 좀 어색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의 93%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만약 학생 10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비속어가 아닌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흔히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임을 표현할 때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격언을 사용한다.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운말도 나오지 않는다.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 무조건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 고운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은어나 비속어는 대화를 어렵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단순히 재미있으려고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가 친구들끼리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른과 어린이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말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고운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이 글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고운말을 사용하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비속어가 아닌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주장을 나타냈네요. 그래서 비속어가 아닌 고운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 주장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이 내용은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중심 문장이네요.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또 무조건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이거는 여기 다섯 번째 문단에 보시면 고운말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여기. 그래서 그러면 이 문단 3은요. 2, 4, 5 문단의 중심 내용을 다 여기다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썼네요. 이거 어떤 느낌이 나나요? 여러분 논설문에서 결론 부분이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해죠? 그럼 여기가 결론 부분이겠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 논설문이고, 자, 1문단은 서론이 되겠다. 그리고 2문단에서는 근거 1이 나옵니다. 근거 1, 그리고 4문단은 근거 2.
그리고 오문단은 근거 3.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글의 순서가 조금 섞여 있으니까 나중에 뒤에서 순서를 다시 맞춰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279쪽으로 넘겨볼게요. 2번 1회 글을 읽고 글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장 넓은 범위인 글 수준에서 먼저 고쳐볼게요. 자, 글 수준에서는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목적과 내용이 잘 일치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이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고운말을 사용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목적은 고운말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나타냈다. 고운말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기 위해서 라고 써볼게요. 즉, 이 글은 주장이 있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논설문이 되겠다. 논설문이겠네요. 자,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운말을 사용하자라는 게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네요. 자, 다음 제목을 알맞게 바꾸어 말해보세요. 자, 지금 제목이 글의 주장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볼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자. 어떤가요? 이 글의 주장은 고운말을 사용하자는 건데 이거랑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꿀까요? 네, 고운말을 사용하자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옆에다 써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하자. 자, 책 선생님. 제목은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거나 글 내용과 관련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정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글 수준에서 세 번째. 그래서 더하거나 뺄 내용을 써봅시다. 자, 인터넷 매체에서 비속어를 접하는 학생들의 실태를 좀 추가하면 좋겠대요. 자,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이 93%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라고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실태를 더 추가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어떤 내용을 빼는 게 좋을까요? 네, 주장에 어울리지 않는 근거는 빼면 좋겠죠?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 근거 빼기. 자, 그러면 근거를 뺐으면 그에 대한 알맞은 근거를 다시 추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장과 어울리는 근거 보충하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친구들, 글을 시작할 때 문제와 관련 있는 실태를 쓰면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이거는 서론 부분에서 현재의 문제 상황이나 또 실태 같은 것들을 알려주면서 글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거를 추가하면 읽는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어. 또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 근거는 빼는 것이 좋겠어 라는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 목적에 알맞게 제목이 붙여졌는지, 그래서 더하거나 뺄 내용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다음은 좀 더 작은 단위인 문단 수준에서 살펴봅시다. 한 장 넘겨볼게요. 글을 읽고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을 말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글의 흐름에 맞게 이 문단의 순서를 한번 정해 봅시다. 우리 아까 순서가 조금 섞여 있다고 했었는데요. 먼저 1, 2까지는 괜찮아요. 1, 서론, 2, 근거 1. 그 다음은 뭐가 나오는 것이 좋겠나요? 그쵸? 근거 2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은 근거 3,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4, 5, 3 이렇게 써볼게요. 1, 2, 4, 5, 3. 자, 다음 문단 2에서 필요 없는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자, 문단 2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근거 1입니다. 흔히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임을 표현할 때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격언을 사용한다.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고운말도 나오지 않는다.
자, 선생님 여기다 밑줄을 그어버렸는데 이거는 이 밑줄과는 아니에요. 자, 여기 필요 없는 문장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볼게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필요 없다는 것은 근거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이지 않는 문장. 무엇인가요? 자, 세 번째 줄.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이건 갑자기 어린이, 어른?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 얘는 이렇게 빼주자. 두 줄로 쫙 빼줄게요. 이렇게. 자, 요거예요. 요거 아닙니다.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중심 문장과 관련 없는 문장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아서 그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5를 다시 읽고 밑줄 그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 문장들과 어울리게 써보세요. 자, 이번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들이 잘 어울리게끔 써보래요. 문단 5를 볼게요. 고운말을 사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말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고운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자, 이 근거 3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 우리말을 지키자라는 내용인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은 갑자기 친구 관계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 근거이기 때문에 얘를 삭제를 하고 대신 여기다가 어울리는 문장을 써봅시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지키는 것과 같다. 또는 고운말을 사용해서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아래 뒷받침 문장들과 잘 어울리겠네요. 자, 문단 5의 뒷받침 문장들을 읽어보고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중심 문장으로 고쳐 써봤습니다. 네, 이렇게 문단 수준에서는 글의 흐름에 맞게 문단을 차례를 다시 정해봤고 또 문단 안에서 필요 없는 문장을 찾아봤고 또 문단을 다시 읽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들이 어울리게끔 고쳐봤습니다. 자, 이제는 더 작은 단위인 문장 수준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문장 수준에서 고쳐 써봅시다. 자, 밑줄 그은 부분에 유의하면서 문단 1의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자, 이 문장 수준에서는 문장의 호응 관계를 자, 유의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한가요? 요즘에 주의해보면 요즘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문장의 끝을 보니까 사용했다. 얘는 뭐예요? 과거형이네요. 그러면 이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바꿀까요?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띄어쓰기도 잘 맞춰서 써주세요.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 네. 여러분, 이 말 끝에 이 어미는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용한다 라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뭐뭐다, 뭐뭐이다 라고 해야 되고 사용합니다 라고 했으면 마지막까지 뭐뭐입니다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책 선생님, 요즘은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고 사용했다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니 어울리지 않아요? 자, 다음 문장. 만약 학생 10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자, 만약 뭐뭐뭐뭐 라면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여기는 뭐뭐 있기 때문에 라고 썼어요. 어울리게 고치면 만약 학생 10명이 있다면 적어도 9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볼게요. 만약 학생
자, 여러분 숫자와 숫자를 세는 단위는 띄어 쓰셔야 됩니다. 10명이 있다면 적어도 9명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이다. 네, 만약은 뭐뭐라면과 호응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 밑줄 그은 부분에 주의하며 문단 3의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무조건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자,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논설문에서 이렇게 단정하는 표현을 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조건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얘를 빼고 뭐뭐 하는 것만이 얘도 빼고, 자,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써보도록 합시다.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네. 자, 다음.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다. 네, 여기는 되게 모호한 표현이네요. 모호한 표현. 또 불확실한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말을 해줍시다.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자라고 써볼게요. 이제라도 고운말을 사용하는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자. 여기서 만약에 노력합시다 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말 어미와 달라지기 때문에 노력하자 라고 끝내봅시다. 자,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이어서 계속 문장 수준입니다. 자, 보기처럼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고쳐 써보세요. 자, 보기.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므로 고운말을 사용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 너무 길어서 숨이 차네요. 이렇게 끊어줍시다. 어디에서 끊어주냐면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자,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므로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래서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끝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를 볼게요.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너무 길죠? 자,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네요. 그래서 끊어서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접속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뒤 내용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네, 이렇게 써봅시다. 고운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네. 자,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지나치게 긴 문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두 문장으로 나눠 쓰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장 수준에서 고쳐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문장 수준에서는 네, 문장의 호응 관계에 맞게 고쳐주고 또 단정하는 표현은 없는지 불확실한 표현은 없는지 고쳐보고 그리고 너무 긴 문장은 나누어서 써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4단계는 낱말 수준에서 고쳐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의 네모 안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편리한, 지나친, 원활한. 은어나 비속어는 땡땡땡 대화를 어렵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나씩 넣어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알아봅시다. 은어나 비속어는 편리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대화를 편리하다고 하나요? 편리한 거는 뭔가 우리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편하다라는 건데 대화에는 그렇게 편리하다는 말을 안 씁니다. 자, 다음, 은어나 비속어는 지나친 대화를 어렵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지나친 대화를 어렵게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은어나 비속어는 원활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네, 원활한이 맞겠습니다. 원활한 대화를 어렵게 한다. 자,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하고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단순히 재미있으려고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가 친구들끼리 투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른과 어린이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좀 어색한 낱말 무엇인가요? 친구들끼리 투쟁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투쟁한다 라고 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바꿔볼까요? 네, 여기는 투쟁보다는 친구들끼리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친구들끼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투쟁은 무슨 뜻인가요? 자, 여기 가져왔는데요. 투쟁이란 사회운동, 노동운동 따위에서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견해가 다른 사람이나 집단 간에 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뭐 사회운동, 노동운동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투쟁보다는 다툼이나 싸움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283쪽으로 넘겨봅시다. 자, 계속해서 낱말 수준에서 글을 고칠 때 교정 부호를 사용하는데요. 그 교정 부호들을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빨간 색깔 펜을 준비해서 여기에 같이 따라서 한번 그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교정 부호, 바로 V 표시입니다. 이 위에다가 따라 그려봅시다. 쓰임은 띄었을 때, 사용한 예시 기분 좋은, 띄고, 하루. 자, 반대로 붙였을 때는 이음줄 표시, 음악에서 이음줄과 비슷한 표시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다음 한 글자를 고칠 때는 그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살짝 이렇게 사과 꽁지처럼 이렇게 빼줍니다. 만하러 간다 해서 말을 만으로 고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빼고 여기다가 만이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 글자를 고칠 때는 꺽쇠 표시를 위에서 내려오고 그 글자들을 이 밑에로 지워주고 다시 올려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마신게 이렇게 꺽쇠 표시로 지우고 위에다가 맛있게 약간 그릇 같은 느낌이에요. 자, 다음 글자를 뺄 때는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빼주고요. 가족과 함께 저녁 음식을 먹었다. 이 저녁이라는 거에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었다라고 할 때 음식에 우선 가로줄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돼지꼬리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을 추가할 때는 Y를 생각하세요. Y자 이렇게.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이다. 바로라는 거는 이 사이에다가 띄어쓰기 표시와 이렇게 일자 표시를 하고 이 띄어쓰기 부분 윗부분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정부호를 알아봤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아래 글을 직접 여러분이 고쳐 써볼게요. 빨간색 펜을 준비하세요. 아침밥의 중요성. 하루 세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띄고 것이 아침밥이다. 부모님께서는 건강하려면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비록 한 끼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글자니까 꺽쇠로 하고 위에다가 써줍니다. 일지라도 아침밥을 거르거나 때우면 하루 온종일, 여기서는 하루와 온종일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걸 하나를 빼주는 겁니다. 하루를 가로선으로 지우고 돼지꼬리 땡땡. 열량과 영양소가 부족해 건강을 잃게 된다. 아침밥을 거르면 영양소가 부족해
붙여주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한 글자니까 동그라미하고 빼서 고쳐줍니다. 아침밥은 장수의 필수 조건이다. 날마다 아침밥을 거르면 밤새 분비된 위산이 중화되지 않아 위가 불편해졌다. 졌다? 불편해진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졌다 요 한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요. 한 글자에다 동그라미 하고 살짝 사과처럼 빼주고 여기에다가 진이라고 써줍니다. 불편해진다. 이런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그쵸. 오래와 지속되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래 지속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 밤새 써버린 수분을 물을 똑같은 말이네요. 하나를 지워줄게요. 그러면 무르를 지워줄게요. 글자를 뺄 때에는 그 글자 가로선을 그어주고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돼지꼬리로 지워줍니다. 수분을 보충하기 어렵고 체내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소가 소모된다. 그래서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자,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푸석푸석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과 푸를 이렇게 이음줄로 붙여주세요.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에 빈혈까지 생겨 건강이 나빠진다. 아침밥을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아침밥을 거르지 말고 꼭 먹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정부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4단계 낱말 수준에서는 자, 알맞은 낱말을 넣어보기도 하고 뜻에 맞지 않는 낱말은 바꿔주고 또 교정부호를 이용해서 맞춤법을 고쳐보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을 고쳐 쓰는 방법 4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글 수준에서, 두 번째, 문단 수준에서,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수준, 네 번째, 낱말 수준. 자, 여러분 글을 고쳐 쓸 때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이 순서대로 고쳐 쓰는 것이 알맞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